할 테니까 양양 부탁해. 미안하다 얘들아, 나 진짜 정신이 없었다. 뇌를 빼놨었다. 시작을 해볼게. 지문이 좀 많이 어렵거든. 그래서 뭐 최대한 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 지문 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라. 알았지? 29일까지요? 앞에 거 저희가 일요일날 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네, 29번부터고요. 21번부터 24번은 이미 했고요. 25번부터 40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어법 문제인데 얘들아, 다시 한번 더 얘기해줄게. 어법은 한 진짜 10년? 근 10년간 맨날 나왔던 것들만 반복된다. 그래서 니들이 수능을 공부하든 내신을 공부하든 어법이 나올 곳은 정해져 있다. 어법만큼은. 뭐 빈칸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서 뚫어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어법만큼은 항상 나오는 게 똑같거든. 뭐 몇 개만 한번 적어보면 항상 나오는 첫 번째, 야 동사 쓸래, 준동사 쓸래, ing 쓸래, 동사 쓸래, 또는 동사 스위치 시킬래. 이거 항상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관계사, 야 이니치 쓸래, 위치 쓸래, where 쓸래, 위치 쓸래, that 쓸래, 이런 거 항상 나오는 거. 세 번째, 야 대명사 대미게 이시게, 여기 대명사 묻는 문제. 그 다음 네 번째, 야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더비격과 주동사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 목적격 보호자리인데 형용사 쓸 거야, 부사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뭐 다섯 번째, 뭐 연결어 같은 문제들, 독립분사구문 이런 ing, pp 분사 묻는 문제. 진짜 이거 정해져 있다 얘들아. 항상 이 안에서 놀거든. 근데 너희들이 이 각각이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냐를 보면, 봐봐. 동사 쓸래, 분동사 쓸래는 한 문장의 동사는 무조건 한 개가 된다. 거기가 일단 기본이다 얘들아. 그리고 만약에 동사가 끝이 났다, 더 이상 올 수 있는 명목상의 접속사가 없다, 그러면 준동사 올라야지. 두 번째, 관계사. 뒷문장이 불완전한지 완전한지, 앞에 선행사와 상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보는 거다. 대명사, 뭘 지칭하고 있는지, 이건 단수를 지칭하는 건가, 복수를 지칭하는 건가, 해석 똑바로 해라, 그 얘기다. 형용사, 부사, 너 문장 형식 잘 이해하고 있니? 너 보호 자리에 뭐가 없는지 알아? 너 더 비교급 주동사를 아니? 를 물어보는 거다. ing, pp, 야 능동이게 수동이게? 물어보는 거다. 뭐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9번 문제를 틀렸다면 한번 해설 들어보시죠. 보시죠. 다윗이라는 새끼가, 단어는 단어는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이따가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거기 나와 있는 단어보다 직접 다 적은 거라 가지고 거기 있는 게 여기 다 있진 않다 얘들아. 그래서 내가 지문을 보고 판단한 것들만 다 넣은 거지. 쓸데기 없는 거 뺐으니까 여기 있는 게 좀 더 정확할 거다. 내가 볼게. 다윈이라는 사람은 이해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어렵거든. 잘 봐라, 알지? 다윈이 뭘 이해했는지. 다윈 알지? 난 모른다 일단. 뭘 이해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끝까지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일단 덩어리는 이렇다. 자, 다윈이 뭘 이해했냐면, 자, since 뭐이기 때문이냐, inheritance, 유전이란 뜻입니다. 유전이라는 게 conservative래. 유전이 얘들아, conservative는 뜻 자체가 보수적이냐는 뜻이야. 유전은 보수적이래. 선생님, 그럼 진보는 뭔가요? 그러지 말자. 그러면 보수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고. 너희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첫 번째 문장만큼은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든 뭐 내신이든 어느 시험이든 간에 첫 번째 문장에서 뭐래? 야 유전이라는 거는 컨저베이티브하대. 되게 보수적이래. 그럼 보수란 말은 우리 지역 사람들은 보수거든요. 바뀌는 애들이가 덜 바뀌는 애들이가 덜 바뀌는 듯한 느낌을 든다. 맞나? 안 변하는 거. 난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봐, 유전이라는 거는 안 변. 유전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런 특성에 있대요. 네이처, 자연에 있다 말고 특성에 있대. 무슨 특성? 이 유기체의 특성 안에 있대. 자, 다시. 야,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유전이지 않겠니? 설마 다윈이겠냐? 야, 이거 농담이었다. 재밌지 않았니? 미안. 유전이라는 거는 되게 안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기체의 특성 안에 존재한대. 야, 내가 원래 그래. 안 바뀌니까 그렇겠지. 내 안에 있는 거래. 여기서 볼게. 여기까지. 야, 그럼 잘 봐. 1번 문제에 ing 밑줄이 꺼져 있어.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여기 앞에까지 끊어보면 여기 동사 나왔고 저소사 하나니까 여기는 뭐 부사구고 빼고 여기 메인 동사 나왔고 더 이상 동사가 올 수 있는 이유가 없단 말이야. 딱 그리고 혹시나 A, B, C, D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 ing가 만약에 서라운딩에 걸리는 거다. 아이씨 바쁜 멍청구리야. 얘랑 얘는 ing가 서로 성격이 다르지 아예.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뭐뭐 하면서라는 뜻을 가지겠지. 이거 1번이 아니다라는 그런 거 아니다.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다 얘들아. 생산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다시. 자, 그 서라운딩, 그 어떤 배경들에게 그 자신을 부가하면서 나 부가하기 위해 부가하는 것은 어쨌든 저기 유기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래요. 다시 여기 말하는 to를 사실 있잖아. 이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거든 얘들아. 이 유전이라는 게 생물의 특성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보이는 걸 진주어로 봐도 돼.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한번 해석을 해볼게. 봐봐. 자기 주변 환경에다가 내 자신을 부과한대. 내 자신을 강요하는 거야. 그게 특성이래. 이 물체. 뭐라 하냐면 야, 내 주변 환경은 막 변하지. 맞나? 야, 잘 들어봐. 내 주변 환경은 변해. 너가 어디든 간에 변해. 맞나?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변해. 근데 네가 유전이라는 건 뭐하대?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네 자신을 변화하는 환경 속에다가 뭐 하는 거? 부과하는 게 그 얘 특성이래. 특성 안에 있대. 그럼 내가 만약에 유전적으로 변하는 사람이라면 변한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변하면 주변 환경 쪽으로 내가 맞춰서 가겠지. 변형해가지고. 근데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야. 왜? 우린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부과한다라는 거야. 내 자신을 강요한다라는 거야. 난 안 변해. 얘는 변해. 그러면 어쩌라고 나 안 바뀔 건데? 이런 느낌이라고 지금.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뭘 만들 거냐면 많은 이런 매우 비슷하지만 다양한 자손들을 뭐한대? 생산하면서. 됐나? 자손을 만들면서라고 얘기했어. 뭐에 관계없이 그 환경의 어떤 그 특성에 관계없이 상황, 환경이라는 것에 어떤 특성에 관계없이 그냥 자손을 낳아버린대. 됐나 얘들아? 내가 변할 거면 못 사는 환경이면 자식 안 낳아야지. 근데 난 그렇지 않은 사람. 난 변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왜? 난 보수적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냥 부과해버리는 거야. 나 그냥 강요하는 거야. 변하는 세상에다가. 볼게. 자 그는 더 인지를 했는데요. 뭘 인지를 했냐면 이런 근본적인 이 오르게니즘, 유기체의 본성에 관한 측면이라는 것이 자 여기가 주어다. 그래서 진주어.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를 볼 수도 있고 이거와 이걸 볼 수 있다고 표현해 놓은 거다 내가. 둘 다 되는 거. 다시 얘를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얘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훨씬 더 빠를 거야. 됐나? 일단 다시 할게. 이런 근본적인 측면이야. 근본적 측면이 뭐였는데? 이론이라 했잖아. 뭐? 안 변하는 거. 나는 안 변해. 난 보수적이야. 이 안 변하는 특성이라는 거는 imply 한대요. 암시하고 나타낸다 이런 뜻이야. 뭘 나타내냐면 이 reproductive는 생산적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overrun은 과도히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과잉 생산이라는 말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다시 생산의 과잉인데 그냥 과잉 생산이라 하면 된다 얘들아. 자 다시 지금 뭐라 했어? 자손을 낳는데 환경은 변하는데 나는 안 변할 거야. 그러니까 환경한테 나를 강요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자손을 그냥 만들어낼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유기체의 본성의 측면이 이런 과잉 생산이라는 거를 암시해 준대요.
자, 뭐가 뭐하는 체냐면 얘들아 여기 임플라이니까 동사 여기 주어 복수니까 여기 임플라이 맞겠네. 1번 맞다. 자, 그게 뭐가 뭐하는 체로냐면 지금 with 목적어 ing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뭐가 뭐뭐하는 체로라고 해석한다. 누가 뭐뭐하는 체로? 유기체들이 routinely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체로. 뭘 생산할 거야? 더 많은 자손들을 생산할 거야. 뭐보다? 어떤 원천이 있는 것보다. 다시 원천이 있는 것보다. 무슨 원천? 그것들을 지지하는 원천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한다. 다시 야, 자연은 바뀌는데 자연은 바뀌고 있어. 근데 나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자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난 안 바뀔 거니까 변화하는 자연에다가 내 자신을 부과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애를 숭풍숭풍 나와서 가는 거야 지금. 근데 낳다 보니까 존나 많아진 거지. 뭐보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쌀보다.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나? 됐나? 그것들을 지지해줄 원천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들을 만들어 버린대. 그러니까 너무 나만 생각하고 나를 자연에다가 impose 부과하는 바람에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됐니 얘들아? 자, 그 필요성인데 어떤 필요성이냐면 살아남으려는 필요성이야. 됐나? 자, 지금 봐봐. 뭐가 부족하대? 원천이 부족하대. 맞나 얘들아? 아씨, 다른 질문부터 할 거야. 쉬운 거부터 할래? 이건 좀 어렵긴 해. 야, 봐봐. 야, 지금 자손을 많이 낳는데 그들을 지지해주는 원천보다 네가 먹을 수 있는 쌀보다 애가 더 많대. 그러니까 살아남을 필요성이라 한 거야. 맞나? 누군가는 배고프고 있을 거 아니야. 못 먹으니까.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 필요성이라는 거는 뭐 한대? 암시한대요. 나타낸대요. 뭘 나타내냐면, 자, 필수 자원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다시 필수 자원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는 게 반드시 컴플리먼트, 얘들아 컴플리먼트를 보충하다는 뜻입니다. 야, 내가 자원 사용하는 거에 대한 능력은 반드시 보충을 해야 된대. 뭘 보충해야 된대? 그것들을 사용하려는 어떤 기회라는 것들을 보충해야 된대. 아, 봐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 자, 봐봐. 이런 거야. 내 옆에 벼가 놓여 있어야 돼. 벼. 아, 이렇게 할까? 내 옆에 개구리가 있어. 경민아, 네가 사막이다? 개구리가 있는 거야. 한 5일째 굶었어. 니 뭐 할래 얘? 사망이 이렇게 보내줘. 좋지. 어? 사망이 이렇게 보내줘. 쟤 먹는데. 장난이고. 그 기회랑 지금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얘를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서로가 보충을 해야 된대. 자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만큼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야, 이게 쌀이 뭐해? 못 먹으면 어떡할 건데? 이걸 사용하는 능력만큼이나 옆에 그 쌀이 없으면 어떡해? 이 기회도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서로 보충해줘야 되는데 왜? 우린 자연 신경 안 쓰고 많이 나와버려서 원천보다 우리가 더 많은 자손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댐은 대명사 댐 어떤 걸 지칭하냐? 앞에 있는 resources를 지칭합니다.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 자원을 사용할 기회 이 두 개다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댐은 맞는 댐이 되겠네요. 넘어갈게. 하지만 자, 필요성과 기회. 필요성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어 얘들아. 필요성도 위에 있었고요. 기회도 여기 있었다. 이 두 개는요. do not perfectly 완전히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랑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서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다. 언제나 서로가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니까 왜? 우리는 유전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는데? 보수적으로 태어났잖아. 우리 안 변한다니까. 야, 환경 변해라 샤갈 이러고 있다고 지금. 벌써 어렵네. 큰일 났네. 자, 이 유전이라는 것은요 만든대요. 유전이 뭘 만드냐? 어떤 능력을 만드는데 어떤 능력이냐? 이 스플리팅이라고 얘기하면 밑에 나온다 얘들아. 사용하다는 뜻이고요. 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데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을 생산해내고요. 하지만 야 봐봐. 유전이 야 잠깐만. 너 어렸을 때 기억나? 너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식으로 태어났을 때 기억나냐고.
그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능력을 그 대대손손 물려줬겠지. 우리 아빠가 말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생산했느냐면 그게 약간은 무관심하대요. 누구한테? 자연한테. 내 둘러싸인 환경한테는 indifferent 무관심한 방법으로. 방금 말했다 얘들아. 네가 만약에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고려하면 애를 적당히 낳아야지. 왜 자원이 메마를 때까지 애를 생산하고 지랄이야? 왜? 님 무관심하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자식은 예측할 수가 없대. anticipate는 예상하다는 뜻이다. 뭘 예측할 수 없냐면 이 환경의 어떤 특성을 예측할 수가 없대요. 어떤 환경이냐면 얘들아 봐봐. 그들 자신을 발견하는 이 환경에 대한 특성을 발견할 수가 없대. 자, 위치네. 위치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 뒷문장이 어때야 돼, 송은아? 내 거지. 네가 보기엔 어떤데? 그치, 그들 자신을 찾는다. 완전한 문장이지. 답은 1, 2치로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었다. 어떤 환경인지 위에서 앞으로 묘사해 주는 거야. 야, 수능 때는 필요 없어. 수능 때는 이게 틀렸다면 알면 되잖아. 뒷문장 완전하다. 그래서 바꿀 필요는 없고, 근데 굳이 바꿔보자면 1, 2치로 바꾸면 됩니다. 그들 자신을 발견하는 자손들을 발견하는 그 조건, 환경에 대한 특성을 예측할 수가 없다. 야, 자식이 어떻게 알겠니?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데 그 미래를 어떻게 보겠어? 자, much less니까 훨씬 더 적겠네. 훨씬 더 안 한다는 뜻이야. 훨씬 더 못 바꾼대. 그들 자신은 어떤 방식으로 못 바꿔? 그게 어떤 변화에 suitable, 잘 맞는 방법으로는 못 바꾼대. 그러한 환경에서 다시 걔네들이 태어났는데 걔네들이 그 환경에 대한 조건에 대한 어떤 특성을 예측을 못하니까 걔네들도 그들 자신을 못 바꾸는 거야. much less야. 훨씬 더 덜한 거야. 그러니까 못 바꾼다 이거. 알겠지? 못 바꾼다다. 이거 그냥 낫이다. 낫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못 바꿉니다. 그들 자신을. 어떠한 변화에 잘 맞는 방법으로. 야, 이것도 똑같아. 왜 잘 맞는 방법으로 못 바꾸겠니?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우리는 보수적인 존재잖아. 뭐 안 바뀌는 존재들이야. 벌써 힘들다. 이거부터 안 할 거. 다음에 좀 선택적으로 해야겠다. 이거부터 하자. 뭐 이런 1교시용, 2교시용 이런 거 있잖아. 됐다 이거. 보자. 사실인 반면에 봐봐. 뭐가 사실인지를 여기는 확실해 얘들아. 여기 가져와. 여기 신조. 때부터 쭉 여기까지. 여기 가져와. 신조입니다. 자, 뭐가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자. 뭐가 사실이냐면 유기체들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기체가 표현할 수 있대요. 뭘 표현할 수 있냐면 어느 정도의 어떤 유연성은 표현할 수 있대요. 뭐 여기서 살면 되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대요. 뭐 그들의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됐나? 난 여기서 맞춰서 살면 되지. 야, 여기서 맞춰서 살면 되지. 이렇게 유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대요. 뭐에 반응할 거냐면 그들의 밀접한, 일단 이미데이트가 즉시의라는 뜻이 있는데 그만큼 가까운 거니까 뭐 바로 붙어 있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환경 쪽으로. 됐나 얘들아? 바로 옆에 있는 환경들 쪽으로 반응하여 어느 정도 이 형태랑 기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유연함 같은 것들을 표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변했어? 살짝 바꾸지 뭐. 변해서 살짝 바꾸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지구 온난화 옛날에 비해서 엄청 심해졌는데 잘 맞춰서 알아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 반면에 이런 적응 같은 것들은 are minor, 미묘하대요. minor, 적대요, 없대요. 뭐에 비교해서? 그 유전이라는 거에 대한 제약에 비교해서 이렇게 한다. compared to가 뭐뭐와 비교했을 때라는 뜻이야. 이 유전이라는 거에 대한 이 제약에 비교하자면 훨씬 더 마이너해요 라는 뜻이야. 훨씬 더 적어요. 왜? 유전이라는 거에 대한 제약이 엄청 컸잖아.
왜? 우리는 뭔데? 우리는 보수적인 새끼들이거든, 유저는. 그래서 엄청 단단해, 안 변해. 근데 엄청난 거에 대비했을 때는 이런 적응은 미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모든 생명체들이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 너무 보수적인 애들이니까. 우린 보수적인 애들이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니까. 자, 봐봐. 우린 보수적인 애들이라서 잘 안 변해서 나를 그냥 내가 잘 맞춰주면 되는데 우리는 안 변하니까 이 변하는 환경한테 우리를 그냥 심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냥 여기 뿌리를 박고 살아버리는 거야. 자수는 나았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원 같은 것들을 넘어설 정도로 우리는 자손을 낳아서 여기서 뿌리 박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 후손 같은 애들도 생각해보면 나을 때 얘네들이 그 어떤 먹는 기회라든지 또는 먹는 걸 활용할 수 있는 이 사용법이라든지 관해서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 보충해야 되지만 항상 맞는 건 아니래. 두납 매치한대요. 완벽하게. 자, 그래서 자손들은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 이 환경이라는 거의 어떤 특성을 예측하지 못한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당연하겠지. 이제 태어났는데. 훨씬 더 그리고 못할 거래. 바꾸진 못할 거래. 뭐래? 그들 자신의 환경 변화에 좀 더 수축을 잘 맞는 방법으로는 그들 자신을 못 바꿀 거래. 왜? 우리는 이미 예측도 못하고 또 보수적이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사실이냐면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어. 추우면 옷 사입을 수 있고 뭐 더워지면 옷을 벗거나 뭐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게 유전이라는 거에 대한 제약과는 비교했을 때 엄청 미묘해.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우리는 보수적이거든. 그 얘기였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자, 유전과 환경 사이의 불일치. 유전이라는 거와 환경이라는 건 불일치야. 왜? 유전은 컨저베이티브했거든. 보수적이었거든. 안 변했거든. 근데 환경은 뭔데? 변하거든. 그 두 개가 다르니까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다 이 글의 소재였습니다. 군데군데 등장해요. 그 얘기가. 또 주제. 유전은 환경에 맞게 완벽히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전은 왜? 또 얘기다 또. 얘 보수적이거든. 조정되지 않아서 모든 생명체가 모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어. 를 얘기를 한 거야. 안 변하니까. 환경에 맞춰서 변화해줘야 되는데 유전이랑 그딴 게 없거든. 그냥 안 변한다고요.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제일 밑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왔던 부분이 내 생각에는 이게 빈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제입니다. 그 다음 동시에.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가 이런 내용들이야. 뭐 다르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너무 안 변하는 존재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자손을 만들어낸 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처먹을 거 없어. 그래서 좀 생존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자원이라는 거를 찾는 거,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 능력 자체가 기회도 집중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쭉 얘기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쭉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삽입 문장인데요. 여기 전 문장이 뭐였냐면 하지만 필요성과 이런 기회 같은 것들은 완벽히 맞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왜 여기 나왔냐. 유전이라는 거는 능력을 만들긴 하지만 주변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한 방법으로 뭐 어떤 능력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해서 맞지 않고 우리 환경 고려 안 해라는 말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저쪽 문장이 삽입 문장이었고요. 연결어도 두 개나 나오니까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네. 30번 문제입니다. 보시죠. 이번에 오답이 아마 이게 1이었을 건데 30번 문제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마 제일 어렵다라고 애들이 얘기했던 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문 좀 재밌거든 얘들아. 한번 볼까 얘들아? 자, 일단 30번 같은 문제 같은 이런 어휘 문제는 그 글의 초반부에서 힘을 좀 세게 읽어야 돼. 다시 30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 글에서 이 적절하게 단어가 쓰였냐 안 쓰였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으려면 빨리 주제를 찾아내야 돼. 주제가 이거네. 아 근데 1번은 그 주제에 맞네. 2번도 맞네. 3번은 아니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빨리 앞쪽에서 뭘 찾아줘야 돼? 그 주제를 찾아줘야 돼. 한번 볼게. 이 문제 좀 쉽거든. 마음 놓고 한번 봅시다. 쉬운데 왜 오답률이 이런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 얘들아. 이렇게 딱 단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데이지, 잔디, 베이지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자 얘들아. 자, 너가 conceptualize라고 얘기를 하면 얘들아 개념화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개념으로 만들다라는 뜻이 아니야. 야, 어떤 걸 개념으로 만든다 얘기는 경민아. 네, 다 김미정 학생 빼고 다 왔어. 잠깐만. 얘들아 경민아, 미안하다. 어떤 걸 개념화를 한다라는 거는 모으는 느낌이야, 펼치는 느낌이야. 여러 개의 이론이 있을 거야, 맞지? 뭐 덧셈 공식, 곱셈 공식, 또 뭐 있노? 약간 근해 공식, 뭐 이런 뭐 개념 있다 치자.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하나의 개념화를 하자라고 얘기하면 우리 보통 묶는다는 표현 많이 쓰는 것 같아, 맞아? 개념화를 한다라는 거는 여러 형상들을 하나로 묶는 거야. 그래서 conceptualize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개념화, 묶는 거다라고 생각해. 자, 봐봐. 개념화할 거고요. 또 categorize. 우리 분류도 할 거야. 그리고 put a name. 어떤 이름도 넣을 건데 어떤 거에게. 어떤 건데 이름도 넣어준대. 뭐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야 이렇게 놓여 있잖아. 일자로 누워 있네. 그럼 봄이 이렇게 이름 붙인 거야. 개념화 한 거야 이거. 자 이렇게 누워 있다. 자 이렇게 누워 있다. 봄이 이렇게 이름 붙인 거야. 저렇게 목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름 보고 저희 정함 이렇게 이름 붙인 거야. 정함 이름 붙. 자 어쨌든 어떤 거에 이름을 붙일 건데 어떤 거냐면 it's not a proper name이라고 얘기할게. 자 proper noun이라는 명사가 진짜 실제로 있어 얘들아. proper noun이라고 얘기하면 적절한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라는 뜻이야 영어에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proper이라고 얘기를 하면 고유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뭐 박규태 이런 것들 말고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일 거야. 그렇게 할 때마다 you abstract away. 얘들아 abstract란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야. 여기서 적어놨다 내가. abstract는 원래 추상적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분리하다 됐나 얘들아? 동사도 abstract가 분리하다는 뜻이 있어. 너는 뭐로부터 분리되냐면 그것의 어떤 particularity는 세부사항입니다. 여기 나오는 뭐 상세사항, 독특함, 세부사항이야. 다시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모든 걸 말해줬다 얘들아. 다시 너가 개념화를 해서 한 대 묶거나 분류를 하거나 뭐 뭐시기를 하면 너는 세부사항에서 뭐 한대? 멀어진대. 분리된대. 지금 봐봐.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했냐면 개념화를 하면 그 세부사항 멀어진다 했으니까 모른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할게. 맞나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 저기서. 맞니? 이거 맞았어? 네? 이거 맞았었니? 이렇게 다 그렇지 뭐. 한번 볼게 내가. 예시가 나오는데 picture 한번 그려보자 아니면 상상해보자 이런 뜻이겠네. 뭘 상상해볼 거냐면 데이지스 데이지 꽃들을 상상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클로버 플라워 클로버는 짜쳐가지고 안 적었다 얘들아. 클로버 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어디에 있는? 그 잔디에 있는. 자 보면 상상이 돼? 데이지 꽃이 뭔지 알아? 네. 흰색에 노란색. 저는 데이지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전 장미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볼게 얘들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보자. 이런 4개의 일반 단어는요. 보통 명사들은요. 다시 일반 단어 보통 명사 됐나 얘들아? 이런 4개의 보통 명사. 선생님 보통 명사 어디 있는데요? 찾아줄게. 데이지 하나, 클로버 하나, 플라워 하나, 론 이 잔디 하나. 이 4개가 보통 명사네. 픽처는 동사니까.
특정 동사니까 명사가 아니니까. 됐나 얘들아? 명사 4개 찾았다. 요 4개랑 생각해보자. 오케이? 이 4개는 leave out our difference, their difference. 아 얘들아, leave out은 그 들어오는 거 같니? 나가는 거 같니? 나가는 거 같잖니. leave out 떠나가는 거지. 뭘 떠나보내? 그들의 차이점들을 떠나보낸대. 그들 각각의 차이점을 떠나보낸대.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봐. 장미도 있잖아. 클로버도 종류가 몇 개고? 한 2개 있나? 세잎 클로버랑 네잎 클로버 이런 거 있지 않겠니 얘들아? 클로버를 예로 들어보자. 욕 아니다. 아씨 욕 봤냐? 네이버로 보여주세요. 네잎은 어떻게 그려? 나 그림 진짜 못 그리는구나. 네잎 클로버, 세잎 클로버다. 알겠지? 야 이거 2개를 뭐라 불렀냐면 그냥 클로버라 불렀어. 클로버 꽃들이라 불렀어. 거기 안에 잔디 안에 클로버가 엄청 많을 건데 거기 안에 있는 클로버들 한번 상상해보자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4개의 일반 명사는 뭘 내보내버린대? 그들의 차이점을 내보내버린대. 그럼 그냥 얘가 있어도 얘는 클로버라 부르고 얘도 클로버라 불려. 얘는 잎이 3개고 얘는 잎이 4개인데 뭔 말할? 그러면 차이점을 내보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들의 특이성, 야 다시 봐봐. 그들의 세부사항으로부터 멀어져 나간다는 표현이랑 어떤 표현이야? 같은 표현이다. 맞니 얘들아? 호모 씨발 애들 벌써 눈이 멍가는데 봐봐. 개념하면 우리가 이 세부사항부터 멀어진대. 그러니까 그것들의 차이점, 세부사항과는 뭐 해야 되는데 멀어져 나간대. 그럼 답은 1번 맞는 거네. 됐나 얘들아? 넘어갈게. flower, 꽃이라는 거는 co-categorize, 얘들아 함께 분류화합니다. 함께 분류화합니다. 함께 분류를 해버립니다. 뭘 함께 분류를 해버려? 하얀색, 노란색 꽃들 유형을요. 됐나 얘들아? 꽃이라는 말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분홍색 꽃도 있고 맞나? 야 벚꽃 봤니? 너 왜 봐? 나도 안 봤는데 왜 봐? 볼 때야? 벚꽃을? 새끼가 봤냐? 보고 왔지? 이 새끼 안 봤어요. 벚꽃 노란색이지? 그 개나리꽃은 무슨 색이고? 벚꽃이 노란색. 개나리꽃은 노란색, 벚꽃 분홍색이지? 개나리꽃은 노란색이지? 장미는 빨간색, 뭐 흰색, 그 다음에 뭐 다 있지? 뭐 엄청 많아. 근데 꽃이라는 거는 함께 분류화해버린대. 하얀색이든 노란색이든 그 유형들을. 됐나? 꽃이라는 걸로 하나를 묶어버렸잖아. 뭘 가진 채로? 베이지색도 가지는 채로. 베이지 유형도 포함해서 함께 이런 뜻이야. 베이지 꽃도 그냥 꽃이라 불러버린다고. 걔는 베이지 꽃인데. 자 그리고 모든 다른 유형들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도 모델뿐이다. 어디선가 발견되는 그런 것들도 뭐 같이 함께 분류를 해버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약간 초록색도 아닌 청록색도 아닌 꽃들도 꽃, 노란색 꽃도 꽃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개별 특성을 파악을 했어 못했어? 꽃이라 불러버리면 파악을 못해버린 거야. 나 오늘 꽃 보고 왔다? 그럼 봄이가 진짜? 특성은 모르는 거죠. 어떤 꽃인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잔디 라는 거는 acknowledge 인지하고 있게. 다시 잔디는 인정한대요. 혹시 어릴 때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아나? 금잔디 아나? 니들 왜 알지? 나 중학교 때 내 중학교 때 나왔던 건데. 아니 학교에서 애들이 중학교 때 했어. 이거 알아? 이거 있지? 이지라면서 온다 이거. 정말 무섭지 않나? 옛날에는 구혜선이 인기 많았었는데 나는 진짜 싫어했거든. 어쨌든 야 잔디라는 거는 그게 인정한대요. 제가 강사 아니잖아. 내가 강사잖아. 나 봐야지. 쟤는 나중에 봐라. 나중에 전 선생님 엄청 좋아하더라. 야 잔디는 인정한대. 뭘 인정하냐면 풀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야 다시. 야 경민아. 나 봐봐. 이 잔디라는 말은
풀의 다양성을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인정하나? 맞나? 그러면 잔디라 부르면 몇 센치가 잔디인데? 몇 센치까지 올라오면 잔디인데? 얼마나 풀을 놔야 되는데? 얼마나 숱이 많아야 되노? 이건 잔디가 초록색이잖아. 잔디는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가시나야. 알수 없다. 근데 인정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맞나 틀리나? 틀리지. 우리가 잔디란 말로 해버렸잖아. 근데 뭐가 잔디인지 개별성을 인정 안 해줬잖아. 그냥 묶어버린 거잖아. 답 2번이 틀렸어 이거. 그래서 우리는 무시한다는 말로 neglect라는 말을 바꿔보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가리? 됐지? 자, 풀이라는 거에 대한 다양성도 무시해버리고 모든 풀이 아닌 얘들아 non grass야. 모든 풀이 아닌 식물들도 거기 있는 식물들도 뭐 해버린대? 무시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잔디 안에 뭔가 잔디 같지 않은 풀이 딱 하나 있다 치자. 근데 걔도 뭐라 부른다고? 잔디. 발음 좋겠니? 잔디. 자, 그래서 주민 해보자. 주민 한번 들여다봐. 너 잔디밭에 있잖아. 학교에 있는 잔디 보면 안 된다. 그 잔디 있잖아. 잔디 한번 들여다봐. 주민 해봐. 그러면 넌 뭘 발견할 거냐면 개별적인 것들 그리고 독특함을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맞나 얘들아? 한번 들여다보니까 요만큼 자란 잔디도 있고 요렇게 자란 잔디도 있고 잔디가 아닌 그 안에서 어떤 클로버 같은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이 타이밍 웃은 이유 설명해야 될 거다. 다시 설명해라.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라. 클럽 할때 웨이브 하지. 클로버 때 내가 웨이브를 했어? 무슨 웨이브 언제 웨이브 했는데 내가 언제 무슨 웨이브를 했냐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했다고? 아닌데 뭐지? 자 그랬대. 끝나 얘들아? 어렵지 않은 것 같고 두 개의 데이지도 또는 두 개의 클로버도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끝나? 그 어떤 두 개의 데이지 꽃도 그 어떤 두 개의 클로버 꽃도 같을 수는 없다. 그리고 하지만 그것들은 보여줍니다. 그것들이라고 하면 그 서로 클로버 데이지 이런 것들은 to a quick glance 한번 힐끗 보면 한번 힐끗 잠깐의 빠른 이런 힐끗거림으로 뭘 제시해 주냐면 목적어 여기 있어. 카페트를 제공해 준대. 너네 집에 카페트 있니? 무슨 소리 저희 러그인데요? 말고 카펫 있나 카펫?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없었나? 카펫이라는 게 뭔지 알아? 양탄자 동화 봤나? 나르는 양탄자. 그 양탄자 모양 기억하나? 그거 기억해라? 카페트를 보여준대요. 어떤 카펫이냐면 형태화되어 있대. 패턴이 막 들어가 있대. 뭐 약간 일괄적으로 충분히. 그래서 네가 잔디에 우리 서울숲 지금 다 같이 우리 어디로 떠나? 서울숲으로 떠나자. 자 상상해 빨리. 자 걸었어. 학원 나왔어. 택시 탔어. 서울숲에 내렸어. 벌써 향기가 좋죠? 시발. 봐봐 상상해봐. 근데 그렇게 갔는데 잔디가 딱 있는 거야. 근데 그 잔디 안에 들여다보면 잔디도 있고 개미도 있고 뭐 많거든. 근데 멀리서 보면 어떤 느낌이야? 하나의 패턴화된 잔디같이 카펫같이 보이잖아.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냥 그것만 한번 힐끗 서울숲에 있는 거 힐끗 이렇게 보면 힐끗 봐봐. 이것도 잔디야. 열심히 하시잖아. 다음 시간에 할게.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머리 웨이브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언제 내가 그랬는데 진짜 생생 넣지 마라 진짜로. 클로버에 무슨 웨이브 하는 사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는데 여기. 일요일날 내가 1시에 나와 있을 건데 혹여나 질문할 것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때 시간 활용해서 나한테 오든 아니면 카톡을 하든 그렇게 알았지? 껴. 지금 되게 어려운 빈칸이었고요.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 얘들아. 모든 건축적인 구조는요 architecture이라고 얘기하면 건축적인 뜻이지. 그래서 모든 건축 구조물이라고 얘기한다. 건축 구조물. 그거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교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축 구조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 야 건축 구조물이라는 게 어떤 형태래.
뭐의 형태냐면 자 spatial이라고 얘기하면 공간적인이라는 뜻이거든. 어떤 공간의 연출. 여기 코어그래피는 밑에 나와 있다 얘들아. 그래서 공간 연출이라는 것의 어떤 형태래요. 자 그게 어떤 공간 연출이냐면 어떤 행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가이드 이끌어주는 됐나 얘들아? 행동을 이끌어주는 공간 연출의 형태가 바로 건축의 형태래. 그럼 봐봐 얘들아. 그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했어. 이 방안을 이렇게 건축을 하면 너네들이 여기 바깥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활동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 여기 안에서 뭐 행동을 하라는 거야? 여기 안에서 행동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 봐봐 얘들아. 저기 이따가 나올 건데 저기 창문이 있어. 우리는 이 뭐라 해야 될까 저거 뒤에 한번 가볼래? 저기 스티커? 아씨 잘 몰라가지고 야 봐봐 우린 저기 스티커가 나와있어. 저기 통유리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통유리면은 그 건축이 설계한 의도가 뭐야? 저 밖을 보라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이렇게 행동을 이끌어주는 그런 공간적인 어떤 연출이라는 것의 형태가 바로 건축의 구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이 그렇게 생겨난 거는 뭐다? 그 행동을 이끈다. 끝이야. 요것만 알면 돼. 이게 주제라 얘들아. 건축이 우리 행동을 이끌어준다. 그 얘기다. 자, 공간의 어떤 편의 시설들. 미안. 혹시 보고. 공간이라는 거는 편리하게 하거나 또는 금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장려하긴 하거나 또는 막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대를 하거나 또는 억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공간이라는 게 우리 행동이라는 걸 이렇게 만든다. 그런 내용이었어. 자, 이런 연출이라는 거는 미리 determine이라고 얘기하네. predetermine이니까 미리 결정하다라는 뜻으로 단어 모르면 적어놓고 이런 공간 연출이 미리 결정을 한대. 뭘 미리 결정할까? 어떤 패턴, 양식이라는 거를 미리 결정할 건데 뭐의 양식이겠니? 움직임과 행동의 양식이겠지.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얘들아. 방금 저기에 그 창문이 있다라는 거는 저기 보라라고 미리 결정하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나는 옛날에는 전원주택을 짓는 게 꿈이었긴 하거든. 전원주택을 짓고 나서 좀 앞에 바다나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창문을 거기다 뚫어 놓겠지. 맞나? 그 그 건물이 만들어진 방식이 애초에 행동을 결정하지. 거기를 보라고. 그 얘기를 한 거다. 됐나 얘들아? 미리 결정한다. 자,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이끈다고 합니다. 뭘 이끄냐면, 자 봐봐. experiential, 어떤 경험, 실험적이고, 그다음에 실험적인 특징들, 그다음에 perception이라고 하면 인지, 생각, 그다음에 imaginary라면 상상, 그다음에 감정, 그리고 또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건물이 행동만 이끄는 줄 알았는데 이런 감정까지 이끌어 주는구나. 건물은 많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건물 설계가 이런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몰라 어때? 넘어갈게. 자, 이거는 민감함 또 공감적인 어떤 설계자들은요. 센시티브라고 해서 민감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설계자들은 그 intuitive라고 얘기를 하면 intuition을 생각하면 되는데 직관화하다야. 직관화하다인데 직관적인 게 딱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 너가 봐봐. 문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그럼 직관적으로 넌 뭐 하고 싶니? 이걸 당기고 싶니? 이 빌 거야. 내릴 거잖아. 직관화한다고요. 이렇게 딱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뭘 직관화하냐면 인간의 행동들과 그다음에 어떤 욕망들을 직관화하고 그리고 이런 직관적인 이 건물의 건물적인 어떤 스크래핑이라는 거는 조각이라는 뜻인데 애초에 그냥 건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다 얘들아. 다시 하지 않을게. 이런 직관적인 건물 만들기가 건물 설계가 이렇게 생각할게. 건물 설계라는 건 resonate가 안 돼요. resonate라는 단어 뜻이 옛날에는 이 각주 표시에서 나왔었거든. 여기 없을걸? 여기 있어요. 있어. 옛날에는 각주 표시로 나왔던 단어라서 뭐라고 해야 될까? 너네들이 모를 수도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좀 외워줘야 되는 단어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듯이 뭐라 나와 있나 여기? 공명. 공명하다 나와 있는데 옛날에 너네 모의고사 봤나? 몇 년? 이게 작년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내가 모의고사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게 함께 뭐 울리다 이런 뜻으로 밑에 좀 나왔던 것 같거든. 그래서 공명하다라고 해서 한자 표시가 줬던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번 나왔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이런 직관적인 예술적 설계도는요 뭐 한다면 공명한데 뭐랑 공명하냐면 실질적인 사용자 또 점유자이라는 것에 자연적이고 직관적인 어떤 필요성과 의도와 함께 공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고 인스틱추얼 뭐 감각 직관적인 본능적인 그런 필요성과 의도 이런 것들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뭔 얘기했냐면 야 직관적으로 설계된 거 그렇게 하라라고 나온 거 그게 이 사람의 필요성과 의도와도 잘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볼까 얘들아 그 다음에 자 어떤 집이라는 걸 설계하는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지. 집이라는 걸 설계하는 동안 4번 문장 그 설계자들의 뭐 어떤 설계자들은 어떤 살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또 느낀다고 합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그의 상상 속에 지금 뭐라 하냐면 건물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도면을 만들어 놓겠지 얘들아 맞나? 도면을 그리면서 내 집을 상상해 볼 거 아니야 맞나? 내가 처음 자취할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3D 방 꾸미기. 내가 방 꾸미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 배치를 어떻게 하고 지금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거실의 구조를 좀 바꾸고 있어. 이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미리 머릿속에 상상하는 행위를 지금 뭐라 했냐면 거기에 먼저 살아보고 거기를 먼저 한번 이용해보고 그다음에 그 설계도를 한번 믿어보고 느껴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같아. 그게 뭐 미래에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n behalf of를 뭐뭐에 대신해서라고 얘기를 하지. 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설계자가 미리 살아본대. 자 그래서 바로 그 정확하게 놓여있는 바로 correctly 정확히 놓여있는 창문이라는 거는 위치되어 있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여기 where the occupant 그 점유자가 희망한데 뭐를 그 정원을 들여다보는 것을 희망하는 곳에 여기 그래서 place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다 라고만 생각할게. 물론 이건 번역돼서 나오는데 무슨 이런 거 정리는 안 할게. 설계자가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점유할 사람이 보기를 희망하는 곳이겠거나 그래서 만들어 놓은 곳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거지. 됐나? 만들어 놓은 걸로 행동을 유도한다. 봐봐. 저기 창문을 뚫어 놓은 거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우리가 저기 창문을 보라고 설계를 한 거라고요. 그 얘기 한 거야. 또는 어디냐면 daylight 뭐 어떤 일광이 좀 필요로 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where 분열 구조였어. 일광이라는 것들이 뭐 필요로 되는 곳에 우리 창문을 그래서 여기가 좀 밝게 비칠 필요가 있으면 저기 창문을 뚫어 놓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stairway라는 단어 뜻은 다 계단이라는 뜻이거든. 계단이라는 것은 또 위치되는데 어디에 위치되는데 그 살게 되는 사람 dweller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는 사람을 의미해. 거주자가 그 층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곳에 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든 아래든 어떤 층으로 위든 아래든 입장하려고 하는 곳에 뭐가 있다? 계단이라는 게 있다. 그 계단이 설계된 이유는 뭐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유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성공적인 이 건물이라는 것은요. 그게 필요로 하지 않는데 뭘 필요로 하지 않냐면 봐봐. 성공적인 건물이라는 거는 사용 방법이라는 매뉴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지 얘들아? 애초에 그렇게 행동하도록 유도를 해놓은 거니까 굳이 읽어봐야 되나? 설명서를 여기에 보세요 라고 안 해도 이미 창문이 적혀 있으니까 저기 보도록 하는 거지. 또는 어떤 여기 나와 있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왜 나 못 봤지? 어떤 표시, 그것의 사용에 대한 표시막과 그다음에 어떤 이런 매뉴얼, 이런 설명서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 때문이냐면 여기서 예전에 뭐 때문이라는 뜻이야. 그것이 드러내기 때문이래. 바로 그 본질, 바로 그 건물에 대한 구조를 드러내기 때문이고 사용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말이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wordless manner이라는 건 말 없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설명서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끝나?
자, 그래서 심오한 건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심오한 건물이라는 거는 A 한다. 뭐 한다? 행동 양식을 유도한다. 그 답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언니, 자 답을 한번 살펴보면 1번 심오한 어떤 건물, 그러니까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물이라는 거는 인스트루먼트, 도구래요. 그 문화적인 생각, 그 시대의 문화적 생각이라는 걸 전수시키는 거죠. 자, 그건 공간적인 어떤 논리인데요. 그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대. 비전문가의 의견, 아이씨 꺼져. 4번 저거 건축적인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건축적 표현? 디자이너의 심미적인, 미적인 선호도? 에이 꺼져. 그 다음에 구조인데 어떤 구조냐면 그 구조의 outward appearance, outward 외형이라는 게 그것의 기능을 뭐 마스크 표현하는 그런 구조. 아예 외형이 그걸 구조를 왜 파악해? 답은 3번이었죠. 그게 인간의 어떤 몸적이고 그 다음에 마음적인 어떤 활동들과 능력 같은 것들에 대한 팽창, 인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인간의 행동 양식도 팽창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 주어거든. 인간의 능력 같은 것들도 다 팽창시켜주는 거. 어떤 능력이었는지를 살펴보면 계단을 예시로 들어갑니다. 계단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구조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재도 표시를 할 거긴 한데 우선은 주제부터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요 글의 주제는 소재부터. 요 글의 소재는 뜻 자체는 이렇게 건물 설계 양식. 이거는 필요 없어요. 안 하려고 그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변형 문제까지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어차피 변형돼서 나온다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 소재는 이 건물 설계 양식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주제는요, 건물 설계가 인간의 행동을 유도한다. 건물 설계가 해도 좋고, 아니면 연출. 여기 나온 단어는 연출이었는데 나는 그냥 양식, 설계 양식 이런 걸 그냥 연출이라는 말로 변환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상관없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지문에서 만약에 너희들 학교에서 아키텍처럴 스트럭처가 나온 순간 건물 구조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살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유도한다라는 단어 하나만 적어놓을게. 안에는 안 나오는데 induce라는 단어, 요거 단어 한 번만 적어놓으면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재를 드러낼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보면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미 나왔다 얘들아. 건물의 어떤 구조가 행동을 가이드 이끈다. 그래서 이 행동들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다 그렇게 한다. 자, 그래서 미리 결정한다. 여기 문장 미리 결정하는데 그게 움직임과 행동의 패턴을 미리 결정할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경험적이고 이런 감정적인 것들까지 이끌 수 있다. 이 전체가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주제임을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이야. 미안, 이제 이렇게 표시할게. 귀찮다고. 그럼 이미 쟤는 서 있다. 됐나? 내가 이제 이렇게 표기할게. 내가 그리고 이렇게 표기할게. 2번 문장이랑 1번 문장이 앞쪽에. 2번 문장이랑 1번 문장 앞쪽.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니까 얘는 좀 제껴버리면 좋을 것 같아. 집을 짓는다라는 말. 그 창문도 이것도 예시일 뿐이야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 계단도 예시일 뿐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successful architecture 뭐 하지 않는다? 매뉴얼과 설명서랑 그 다음에 어떤 표시막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부분 여기 부분까지 전체 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이 글은 끝날 겁니다.
배영대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배영될지 모르겠지만 뭐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주시는 만큼 소재를 잘 파악하라고 했으니까 주제랑 소재를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 나 더워. 얘들아 에어컨 좀만 틀게 얘들아. 더워가지고. 요 질문 한번 봐야 되라. 요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소재 또 주제 한번 찾아보러 갈게. 얘들아 봐. 좀 어렵다 얘들아 이거. Think of the totality. 야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자. 뭐의 전체냐면 너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전체를 생각해보자. 네 상호작용에 대해서 너가 누구랑 얘기하고 네 카드를 어디다 긁었고 네가 어디에 갔다가 어디에 가는지 버스는 뭘 이용했는지 이런 모든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상호작용이냐면 행동적이고 또 상호적인 데이터, 정보라는 것들이 저장되고 모아지는 너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전체를 생각해보자. 다시 행동적인 어떤 그 정보라는 거, 너 오늘 아침에 뭐 했어? 점심 때는 어디 갔었는데? 저녁 때는 뭐 했는데? 또 상호적인 데이터는 너 뭐 샀는데 거기서? 너 누구랑 얘기했는데? 몇 번 버스 탔는데 거기 가려고? 이런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데이터라는 거는 네가 한 행동 정보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너가 한 행동 전부가 기록되고 모아지는 그런 너의 상호작용 전체에 대해서 생각해봐 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문장 볼게. 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추적은 봐봐. 그런 추적들 모든 것들은 trace는 추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봐봐. 너의 상호작용 전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했으니까 너가 발자취, 기록을 남긴 거나 그 모아진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런 추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추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뭐 해주냐면 나타내준대. 어떠한 유형의 원천을, 자원을 나타내준대. 아 잠깐만, 여기서 말한 거 너가 한 모든 거 나로 치면 카드 내역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했던 것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내가 샀던 물품, 또 내가 뭘 얼마나 결제했는지, 쓴 양, 버스는 어떤 거 탔는지 그런 것들을 이 자원이라는 거, 어떠한 유형의 자원이라는 걸 나타낸대. 그러면 지금 화자가 얘기하는 거는 뭐다? 너가 한 활동들에 대한 데이터는 자원이다 라고 얘기한 거다. 그래서 요즘 그거 전화 안 와? 뭐 여론 전화도 많이 오고, 나는 카드 회사에서 전화 많이 오더라고. 그 병원을 자주 가면 자주 가고 자주 긁거나 이러면 내 카드로 긁으면 내 카드 회사에서 이 새끼 병원 많이 가네, 보험 필요하네, 보험회사 자원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넘어갈게 얘들아. 그건 추적된다라고 얘기를 하네. 그거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 있지? 요거는 앞에 있는 데이터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저 데이터 같은 것들은 추적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뭘 넘어서? 너의 어떤 저장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어떤 행동들 또는 선택들이라는 이 역사를 총 넘어서 그 긴 역사들, 그러니까 너가 했던 행동들, 너가 했던 어떤 뭐 선택들이라는 것들에 대한 긴 역사를 넘어서 추적된다. 계속 추적되어 왔다 옛날부터. 자, 그러면서 빌트업이라고 하거든. 마지막으로 구성되면서라고 얘기를 하네. 뭐로 구성되냐면 어떤 추적으로 구성되는데, 이게 어떤 추적이냐? 그 뭐 소셜 미디어, 뭐 여기서는 SNS를 의미하겠지. SNS, 그 다음에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 그러니까 신용카드, 신용보고위원회, 그 다음에 쇼핑 뭐 웹사이트, 그 다음에 로열티 프로그램이면 충성도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콜트하우스는 법원, 그 다음에 소셜 뭐 웰페어 에이전시, 사회적 부 어떤 뭐 이런 단체, 그다음에 파마시 이런 약국들, 그리고 이메일이나 채팅의 어떤 내용들로까지 어떤 모든 형태에 남겨져 있는 추적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말했던 이 데이터 같은 것들, 또 어떠한 유형의 원천이라는 거는 너가 한 모든 활동으로부터 남겨져 있는 추적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어. 맞나?
너가 약국을 갖고, 너가 병원을 갖고, 너가 법원을 갖고, 너가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자원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못 알아봤나? 쉬운데 이 질문 그래도 어느 정도 앞으로 할 거에 비해서. 오케이 봐라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만 보자 얘들아. 자 그것은 통합한데 뭘 통합하냐면 여기를 통합할 거야. 자 어떤 가치가 뭐 가치인 것은 무엇이든 너의 사회적인 네트워크 뭐 연결망 안에 있는 가치는 무엇이든 통합할 거래. 다시 너의 사회적인 네트워크 연결망 안에 있는 가치는 무엇이든 통합할 거래. 너가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 안에서 있는 가치 무엇이든 통합할 거래. 그래서 그게 뭘 따라갈 거냐면 어떤 뭐 신테틱 어떤 그 뭐 연결성이 있는 어떤 수단, 너의 뭐 신뢰성 또는 뭐 어카운터블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저기 뭐 그 아저씨 이름 뭐였지? 세상에서 신뢰성과 정당성이었나? 책임감이네. 아이씨. 아무튼 너의 신뢰성과 책임감에 대한 어떤 이 신뢰성 있는 측정 같은 거를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어떤 가치든 무엇이든 뭐 통합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한 번만 얘기할게 얘들아. 여기 너의 신뢰성이랑 책임감 같은 어카운트도 맞네. 책임감. 이 책임감 같은 것들에 대한 측정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측정. 그걸로 왜 이 데이터들이 통합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일을 맡길 때 너한테 어떤 일을 맡길 거고 너한테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 너가 걔한테 진짜 너가 그거에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지 또는 너가 되게 책임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라는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근거를 만든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그 보험회사 직원인데 우리 승원이한테 얘가 이럴 책임이 있는지 얘가 그렇게 할 만하게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얘의 데이터를 다 까본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얘가 나왔던 뭐 병원 정보들 또는 얘가 다녔던 어떤 법원들 얘가 다녔던 학교들 얘가 다녔던 공부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SNS를 포함해서 얘한테 그럴 만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이 정보라는 게 통합해 준대요. 되게 어렵다. 보자. 그것은 다양하고 뭐 멀티 디멘셔널이라고 얘기하니까 디멘션이 차원적인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멀티가 다차원적인이라고 하면 된다. 다차원적이다. 물론 그것은 모두 그것은 모두 하나의 장소로 모아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응축되지도 않는다라고 하지. 어떤 단일의 양으로 하나의 양으로 응축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네. 얘들아 이거 데이터가 엄청 많다라고 했어. 봐봐. 병원 간 거, 버스 탄 거, 공부한 거, 연예인 어떤 연예인 좋아하는지 찾아보는 거, 노래 취향 이런 모든 데이터들은 엄청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라서 물론 그래서 하나로 모여지진 않는데 하나로 응축되진 않는데 하나로 딱 못 떨어져?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바로 뒤에 나온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여기가 좀 중요하니까 여기 문장 뒤에 비동사 뒤에 어떤 게 생략되어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gathered 그리고 condensed 요 두 개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것 같지. 근데 원리적으로는 가능해 라고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자가 하고 싶은 말은 6번 문장, 그러니까 체크 안 해도 된다. 6번 문장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야, 너가 한 모든 데이터 하나로 압축될 수 있어. 하나로 표시 가능해 라고 얘기해 준 거야.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그게 뭐 할 수 있냐면 아마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대. 그 벡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대. 얘들아 너네 벡터라는 거 알잖아. 나보다 더 잘 할 거 아니야. 벡터는 어떤 값을 의미할 건데 정보에 대한 몇 개의 벡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서 승원이가 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뭐 10이라는 벡터 값이 나왔어. 또 건호가 했던 모든 행동을 분석해 보니까 건호는 5라는 벡터 값이 나왔어. 그렇게 단 하나의 벡터 값으로 응축될 수 있대. 그게 뭐 해주는 거냐면 벡터가 폼을 꾸며준다. 뭐 이렇게 미안하다. 자, 어떤 너의 상황 같은 것들을 요약해주고 서머라이즈 해주고 그 다음에 많은 특징들을 넘어서 좀 가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를 뭐한데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다시 많은 특징을 넘어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10이라는 형태도 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가치가 있는 형태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너의 어떤 상황 전체를 요약까지 해줄 수 있는 형태래. 그 벡터 값의 형태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승원이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봅시다. 아씨, 한글을 못 썼노. 포트폴리오를 적읍시다 라고 해서 했는데 얘가 뭐 사회성 한 1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역사에서는 뭐 한 20이 나왔다 칠게. 이런 벡터 값이라는 거는 어떤 너의 어떤 상황 자체를 요약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고, 많은 특징들을 넘어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씨,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뭐 컴팩트리 뭐 약간 뭐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대. 너를 너의 위치를. 이게 다차원적인 공간, 그러니까 분류라는 어떤 상황에 대한 다차원적인 공간에서의 너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분류 상황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상황이 있을 거야. 교육 분야도 있고 의학 분야도 있고 사회 분야도 있고 금융 분야도 있고 많아. 근데 그 상황에 있어서 이 다차원적인 공간에서 엄청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거기서 너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대. 왜? 하나의 벡터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 단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것 같고 단 하나로 응축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대. 그러니까 다차원적인 걸 다 생각해서도 하나의 값으로 뭐 할 수 있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그거는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즉 그것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이과 똑같은 말, 여기서 이과 똑같은 말 계속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제일 위에서 나왔던 너의 어떤 저기 kind of resource 또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라고 적어놓을게. 그 데이터는 즉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뭐라고 했노? 너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지. 답은 3번이고요. 너의 사회적인 로케이션, 장소에 대해서 특징화할 수 있다. 너가 어디 부류에 있다 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3번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보자. 너가 했던 모든 상호작용은 어떤 데이터로 응축이 되고 그 데이터 응축을 기반으로 그건 자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네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다가 이 그림. 이렇게만 설명해도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주제, 뭐 소재 한번 들여다보면 개인의 상호작용 정보가 소재였습니다. 네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어떤 정보, 개인의 상호작용 정보, 정보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원천 또는 정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벡터 라고 얘기했고 예를 들면은 하나로 응축된 정보 하나로 응축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호작용 정보가 어떤 원천을 만들어냈고 어떤 정보를 만들어낸다. 근데 그거는 벡터라는 값이고 하나로 응축된 것이라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약속감 기록, 뭐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질문들 맞지가 않아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35번 봅시다. 잘 것 같다 니들. 다시 얘기할게.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다시.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거든. 나도 이거 이해하는데 진짜 힘들더라. 다시 볼게. 보자. 벌써 힘들어하지 말고 얘만 잘 이해하면 앞에 것들은 설명문이니까 쉽다 이거. 모럴리티라고 얘기를 할게. 그게 도덕성이라는 건데 물어볼게 얘들아. 도덕성이라는 게 뭔지. 건주야 혹시 도덕성이 뭐야? 야 도덕성이 뭐? 도덕성. 응. 착하게 살자. 넌 뭐라 생각해? 자 정의할게. 바로 얘들아. 너희들이 만약 도덕성이라고 얘기하잖아. 착하고 나쁘다로 접근하면 이 글을 안 읽힌다. 아무 근거가 없다. 착하고 나쁜 걸로 가면 안 되고 이제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쪽으로 가야 돼. 다시 얘기할게. 맞다 틀리다로 갈 거다. 맞다 틀리다. 됐나? 꽃 어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도덕적으로 옳은 거니 그른 거니? 그른 거지. 해야 되는 거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가 그렇게 가자고. 하는 거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걸로 가자고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됐나? 그거 모르면 이걸 이해 못한다 얘들아. 나도 처음에는 왜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보자 얘들아. 도덕성이라는 거는 associated 이제 연관되어 왔대. 뭐와? 이성적인 인간과. 다시 도덕이라는 거는 그냥 인간. 야 이성적 인간이라 하지 말자. 그냥 인간이라 하자. 그냥 생각하는 인간이야. 도덕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인간과 연관되어 있다. 끝. 아이가? 그러면 개는 어떤데? 강아지. 강아지는 도덕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없나? 없다. 끝이다 그냥. 인간과 연관되어 있다 얘기한 거다. 도덕성이라는 거는 뭐 하나의 이유보다 더 많은 이유로,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이유로 인간과 연관되어 있대. 뭐가? 도덕성이. 도덕성이라는 거 방금 뭐라 했노 내가?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적어놓을게.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요게 도덕성이다. 착하다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자 우선 자 여기 나오면 어법이 나오진 않을 거지만 이때 강조 구문이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후가 나온 거다 얘들아.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야. 이때 강조 구문이다 난 얘기했다? 안 나올 거니까 그냥 표시만 해놓으면 니들 읽을 줄 알겠지. 인간이라는 거는 재능을 받았대요. 뭐와 함께 재능을 받았냐면 추론이라는 능력. 됐나? 리즈닝은 추론이다. 추론이라는 능력과 함께 받았다. 재능을 기부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방금 뭐라 했냐면 도덕성이라는 거는 인간과 연관된 건데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는 추론하는 능력이라는 걸 받았대요. 그럼 잘 봐. 인간이라는 것과 모럴리티 도덕성이라는 건 연관이 있는 건데 인간은 뭐래?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대. 추론 능력이 무슨 말인지를 이따 보자. 또 두 번째로는요. 인간이란 존재는 자유의지를 이거 미친가요? will은 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대요.
어떤 자유의지냐면 선택하는 자유의지래. 뭘 선택할 거냐면 가장 최고인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대. 그들에게 가장 최고인 것. 뭐 사이에? 많은 얼터네이티브 대안들 사이에.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자신한테 가장 최고인 것을 고를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자, 착하고 착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거면 이제 더 이상 끝이 안 나. 추론 능력이랑 자유의지가 왜 나오겠니? 그러니까 우린 뭐라 얘기할 거냐면 해도 되는 거랑 하면 안 되는 걸 우리 지금도 도덕성으로 볼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그게 인간이랑 연관된 있는 이유가 뭐다? 인간이라는 건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거, 가장 최고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두 개를 얘기했어. 저런 것들이 왜 인간이 모럴리티랑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볼게 한번.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은 주요 기능이래요. 누구의 주요 기능이냐면 인간의 생각의 주요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요 얘기는 first of all에 얘기하는 거니, first of all 먼저 요 지문에 좀 연관이 된 거니 아니면 secondly랑 좀 연관이 된 거니? 왜? 뭐 어떤 거에서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은 인간 생각의 기능이래. 있는데? 이거 그대로인데? 이거 그대로잖아. 추론하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 맞지? 이게 뭐처럼이냐면 아마 언급된 것처럼 알려진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모든 철학자들에 의해서 데카르트 이후에 그 다음도 볼게. 그 다음에도 나오는 거는 얘들아 봐봐. 이때 강조 구문이고요. 여기서는 부사구가 먼저 앞으로 오고 여기 있는 human beings, can, plan이 동사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 해석 안 해도 돼 얘는. 그러니까 뭐 때문이냐면 이런 능력 때문이래. 이런 능력이면 봐봐. 아까 뭐 하는 능력?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이었다. 맞나?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 때문에 어떤 능력인데 이게 생각하고 찬반 봐봐 어떤 행동에 대해서 pros and cons 찬반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결정을 하는 됐나? 그런 능력 때문에 인간이라는 건 계획을 짤 수 있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대.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뭐 골라진 삶에서 골라진 이런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대. 아까 모럴리티를 뭐라 그랬냐면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니까 뭐래? 생각을 한다는 건 무슨 능력이야? 어떤 행동에 대해서 찬성 해도 돼, 반대 하면 안 돼 라는 걸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능력 때문에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또 그 미래에 우리가 계획했던 선택했던 목표를 달성하려는 어떤 노력까지 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고 얘기를 한 거야. 도덕적인 게 뭐였는데?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안 해. 미래를 계획한대잖아. 또 깜방 가는 게 계획이야? 아닐 거 아니야. 또 인간은 충분한 노력을 한대. 너가 생각하고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니 네 충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대학 가려는 생각이 있으니까, 대학 간다는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공부를 한다고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거를 착하고 나쁘다로 가버리면 이 지문이 안 읽힌다 얘들아.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쪽으로 가야 된다.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
바로 수면제 날려버렸다. 없다. 아. 저 마음 같아서 자게 해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얘들아. 설명할게. 도덕적이다.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거는 인간한테 연관된 거야. 너도 알잖아. 동물 새끼한테 그런 건 없잖아. 동물이 전봇대에 똥을 싸도 하면 안 돼! 라고 그냥 말로만 할 뿐. 치우고 귀찮아서. 동물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는 없지. 인간한테 연관된 게 바로 도덕성이야. 해야 돼, 하면 안 돼가.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인간이라는 애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 인간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성, 해야 돼, 하면 안 되는 인간한테 연관된 거고, 두 번째, 인간이라는 거는 뭐 특징이 나올 건데 볼게. 그들의 목표라는 것들 성취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는 그 능력 때문에 인간은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 무관한 문장이었거든. 자 봐봐. 근데 다시 3번 문장 보면 다시 말해. 뭐 이익에 대해서 왜 쓰임? 여기 주어 1번, 여기 주어 2번, 그 다음에 여기 동사. 미안, 주어 2번인데 동사 2번이었었다. 주어 2번. 자, 그 이점에 대해서 오지 과하게 집착하는 거랑 또 어떤 이익에 대해서 고정시키는 거, 이익만 바라보는 거, 고정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인간이라는 거를 잘못 선택하게 만들었다. 틀린 문장. 왜? 잠깐 잘 들어봐봐. 야, 도덕이라는 건 인간한테 연관된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이 이익에만 집중하면은 안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글이잖아. 이건 필요 없는 글이네. 버려. 자, besides, 게다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유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대. 뭐?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자, 뭘 제외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억제받는 상황 제외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where를 아까처럼 그냥 뭐 place를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곳을 제외하고 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제약받는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자유라는 거는 기본적인 특징이래요. 누구의? 인간 삶의 어떤 주요 특징이래. 그게 어떤 거냐면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짓는 그런 인간의 생명체에 대한 기본적 특징이래. 그래서 지금 뭐라 했냐면 도덕성이라는 거는 첫 번째, 인간은 생각한다. 두 번째, 자유의지를 가진다. 요 두 개 때문에 도덕성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과 연관되어 있다. 근데 도덕성이라는 거를 옳다 그르다라고 하지 말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역할을 접근하자고.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인간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건 인간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인간이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자기한테 최선인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내 최선이 있을 건데 야,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 나 얘 죽일게. 근데 나한테 가장 좋은 거는 깜빡이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처럼 돈을 보고 사는 거야. 내 그 자유의지, 내 인간의 생각, 자유의지, 나한테 최선인 것들을 선택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 안 죽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하면 안 된다는 행동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랑 관련있다? 인간과 연관돼 있다. 그 얘기를 한 거다. 또 주제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도덕성이라는 거는 인간과 연관이 돼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가 이 글의 주제였다. 적어줄게. 소재, 인간의 도덕성. 주제, 인간의 도덕성은 뭐야? 저희 생각과 자유의지에 기반된다.
도덕성이라고 해서 절대 착하다 나쁘다라고 하지 마 얘들아. 도덕성이라는 거는 해도 좋아 하면 안 돼. 그게 도덕성이야. 강아지는 예를 들어볼게. 강아지는 생각이라는 걸 우리처럼 못하지. 또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척을 하지만 자신한테 가장 최고인 선택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강아지한테 도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그에 비해 생각도 해. 내 미래는 내가 뭐 할까 계획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한다고요. 소재를 한번 볼까 얘들아? 안에 있는 거. 도덕성. 그 다음에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자유의지. 여기 끝이었다 얘들아. 여기 소재였다. 한번. 응?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어려운데. 다른 줄 모르겠다. 아니 힘들어야지. 고통스럽자 우리. 더 힘들어야지. 야 어린애들 아니야? 봐봐. 야, 요 질문을 간단하게 대화의 상황으로 한번 묘사해 줄게. 요 상황을 대화로 한번 풀어보면 혹시 4살짜리인가 5살짜리 애들이 아빠한테 막 왜요? 왜요? 이거 왜요? 이거 왜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자, 우리 경민이가 5살 때 물어봐 아빠한테. 아빠 왜 낮은 태양이 있어요? 그런 질문 했나 모르겠네. 해가 왜 있어요? 해는 이렇게 때문에 있는 거야. 왜요? 이건 이것 때문이지. 왜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왜요? 꺼져. 막 이런 식으로 말했지.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야 돼. 왜요? 안 그러면 너가 위험할 수 있거든. 왜 위험해요? 왜? 엄청 많아. 근데 이 질문은 뭐라 했냐면 그거 도덕적으로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끝이야. 정말요? 지금 이런 느낌이다. 봄이가 나한테 뭘 물어봐. 선생님 왜 선생님한테 욕하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욕하는 거는 욕은 나쁜 거야. 왜 나쁜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욕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그럼 봄이가 뭘 할 수 있는데? 봄이가 거기서 무슨 질문을 더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의 종결점을 찍어주는 게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를 나타내주는 글이 이 글이거든. 졸라 어렵다. 순서 문제니까. 근데 이미 답은 다 나와있고 맞춰보러 갈게. 답은 다 나와있다 니들한테. 무섭다. 자, 저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having moral consideration in our conceptual report here. 그 얘기하는 것도 잘 들어봐 얘들아. 해석을 참. 자, 오케이. 우리의 개념 무섭다. 우리의 개념적인 레퍼토리에 개념의 어떤 상황에 심사숙고라는 도덕적 심사숙고를 가지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점은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뭐의 역할? 대화 마침표의 역할. 여기까지. 결론을 얘기했다 이미. 결론이다. 야, 도덕적인 심사숙고를 가지는 건 대화 종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끝.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그거 도덕적으로 아니야. 그럼 대화 끝.
데아스토포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의 가치는 그것들이라고 하면 도덕적 심사숙고겠지. 도덕적으로 한번 고려해보는 것, 생각해보는 것은 그것의 가치는 가져오는 거래. deliberation. 야, 심사숙고를 가져오는 거래. 어디 쪽으로? 종결 쪽으로. 됐나? 끝 쪽으로 고려사항을 가져옵니다. 끝으로 가져오는데 고려사항을 끝으로. 네가 계속 생각 왜를 끝으로 가져오는데 그거 도덕적으로 아니야. 뭐 보면 뭐 할 수 있는데? 뭐 아무것도 할 말이 없지.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래요. 항상 뭐 할 수 있냐면 물어볼 수 있대. justification, 정당성을 물어보면서 물을 수 있으면서, 그리고 이것은 특징이래요. 뭐의 특징이냐? 무슨 특징이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많은 상황에서 뭐 우리에게 잘 어떤 역할을 해주는 특징이래. 인간은 이성적 존재고 인간은 이 정당성에서 계속 물어봐 항상. 근데 그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를 잘 제공해주는 어떤 특성이, 우리한테 잘 역할해주는 특성이 바로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정당하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볼게 한번. 야, 문제가 뭐냐면, 자 봐, 문제는 뭐냐면 대신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인데 여기까지라고 할까? 자, upon ing, on ing는 단어를 모르면 적어 놓을게.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완벽하게 좋은 대답이라는 걸 받자마자 이렇게 묶이겠네. 대단해. 문제는 뭐냐면 진짜 완벽하게 좋은 대답을 받자마자 우리는 항상 분별력 있게 대답할 수 있대. 야, 좋은 대답 받았어. 아빠한테. 지구는 왜 자전을 해요? 지구는 자전을 왜 낮 다음에 밤이 오고 밤 다음에 낮이 와요?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이지. 좋은 대답을 들었어. 그러면서 대답할 수 있대. 뭐라고? 오케이 아빠, 알겠어 아빠. 근데 저것을 정당화한 건 뭔데? 지구는 왜 돌아? 이렇게 또 얘기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좀 가능성 있게도 뭐 할 수 있냐면 그걸 끝에까지 무한히 엔더리스 무한히 저것을 할 수 있대. 그렇게 할 수 있대. 뭐 하는 거? 계속 물어보는 걸 계속 할 수 있대. 그게 어떤 디시전, 의견으로 절대 오지 않으면서 영원히 뭐 하면서 주저하고 의심하는 채로 행해지지 않으며, 우리의 이성적 능력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으며.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 못 해냈다 이거야. 그럼 무한히 반복될 수 있대. 이건 왜 그런데? 그건 왜 아닌데? 그건 왜 싫은데? 그건 왜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또 왜? 그건 또 왜? 저건 또 왜? 계속. 벌써 끝났다. 벌써 힘들다. 학교에서 진도가 어디가 잘 나왔나? 잘 나왔나? 20강 쪽은? 거기 나오고 있나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 듣고 있나? 근데 25강? 너희 어디야? 저는 25.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나? 수업 들으면 듣지? 어디 나오고 있나? 25, 4, 했던 질문 기억나? 읽어보니까. 저는 이제 20. 와, 힘들겠노.
두 단락하는데 좀 이제 이거 두 단락 남았어. 두 단락 남았다. 조금만 집중해볼까? 다음 뭐라 했노? 해결해줄 수 없대. 계속 물어본대. 야, 이건 점차 어떤 얼마만큼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 많은 문제인 것 같대. 뭐 우리 자식의 사적인 이런 고려에서도 야 사적인 고려야. 사적인 고려라는 말이고 사적인 심사숙고 사적인 고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자서도 계속 질문할 수 있겠지. 자 인간이랑 뭐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지. 근데 그건 왜 또 안 될까? 지 혼자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사적인 고려. 그게 뭐만큼이나 우리의 공공의 어떤 사람 간의 이런 심사숙고만큼이나 여기 원즈는 앞에 있는 deliberation이다. 그 인간 간에 내가 아빠한테 물어볼 때 심사숙고만큼이나 우리 자신의 개인적으로 심사숙고하는데도 엄청난 문제다 라고 얘기했다. 왜? 답이 안 나잖아. 계속 물어본데 답이 안 나. 문제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제시했냐면 자 유용하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지? 가져와. 진주와. 교수님 답을 안 할게. 자 이제 해결책을 나타내주는 거야. 야 유용하대. 뭐가? Consideration Generator Structure. 여기 보면 심사숙고를 발생하게 하는 그 이런 찍소리도 못하는 말, 심사숙고를 만드는 고려를 만드는 그런 말 같은 것들을 가지는 게 되게 유용하대. 이게 무슨 말인데? 그 어떤 소재인데요. 한때 도입됐다. 근데 어떤 소재냐면 어떤 더 많은 심사숙고를 illustrate 그 길에서 stop 멈추는 아이템이래. 소재래. 다시. 야, consideration generator structure이라고 얘기를 하면 봐봐. 고려를 만들어내는 그런 찍소리도 못하는 말, 고려 만드는 거를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말을 가지는 게 그게 되게 유용한데 그게 어떤 소재래. 그게 한때 도입됐었는데 도입되기만 한다면 그거는 그 길에서 그 엄청 왜라는 그 길에서 그 심사숙고라는 거를 스탑 멈추게 만드는 아이템 그거를 도입했대. 그거를 소개했대. 그게 뭐냐면 그건 아마 도덕적으로 잘못됐어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너 왜 아닌데? 왜 그래? 왜 그래? 저거는 이거는 이런 거를 끝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그거 도덕적으로 틀려. 안 돼. 이게 그걸 끝낼 수 있는 거야. 이 말은 얘들아 여기가 주어야. 여기 안에 있는 동사 나타내 준 거고 저것은 나타날 거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거래. work 여기서 효과 있다. 이런 방식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거래. 일단 그 주장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없냐? 필요성도 없고 어떠한 여백도 없대요. 여지라고 할게. 룸을 여지. 필요성도 없고 여지도 없대. 뭐에 대한 더 먼 아니면 더 많은 그런 정당화를 찾는 거에 대한 여지도 없고 필요성도 없대. 그러면 이제 더 물을 말이 없다고. 저스티피케이션 정당화인데 이건 왜 그래? 정당화 시켜줘. 이건 또 왜 그래? 정당화 시켜줘. 이런 물음에 대해서 찾으려는 여지도 없고 필요도 없대. 왜? 저쪽으로 잘못됐다니까? 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안 돼! 라고 얘기해버리면 끝이래. 그 행동은 반드시 행해지면 안 돼요. 비록 그것이 충동적일지라도 그리고 저것이 there is to it. That's all there is to it.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잠깐만. That's all. 저것은 그거다. 모든 거다. 거기 쪽에 있는 모든 그것 쪽에 있는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이네. 그냥 원래 거기 있는 거다. 그것 쪽으로 있는 모든 것이다. 저것은 그냥 원래 그거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다. 텐트 유혹하는 미안하다. 그
그것은 유혹을 할지라도 또 그게 그냥 뭐 이 행동이라는 거 유혹할지라도 하면 안 되고 저것은 그것 쪽으로 있는 모든 것이다. 그냥 원래 그렇다 라는 뜻이네. 저게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게 도덕적으로 나쁘다. 아니지.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답이 안 내려지니까 도덕적으로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게 질문을 끝내주는 역할을 한다. 엔드 종결.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대화를 해주는. 그럼 더 이상 말 안 한다. 여기서 엔드레스리라고 했잖아. 무한히 계속 그런 질문 할 건데 그걸 멈춰주는 한 가지가 바로 도덕적. 얘들아 이거 답 아니 뭐야 주제 보자 얘들아. 그 질문 또는 정당화라고 표현했어. 의 종료자 역할을 하는 도덕적 생각. 소재이면서 주제입니다. 주제라고 적어놓을게. 질문이라는 것을 그걸 종료시켜주는 거, 정당화를 계속 해가려 무한히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종료의 역할을 하는 종료자의 역할을 하는 그 도덕적인 생각. 도덕적으로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과학인데 더 잘 것 같은데. 몰라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끝낼 수 있을 것 같나? 지금 일단 여기서부터 우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 쪽으로 팽창된다라는 것부터 일단 우리 지금 힘들 것 같거든. 우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 쪽으로 팽창된다. 이것도 큰일 났는데. 내가 나 금요일로 할게. 금요일에 정신 차려서 말아. 다 끝낼 거다 금요일에. 숙제부터 줄게. 이제 6강에서 9강은 어법이랑 요지도 풀어가야 돼서 먼저 줄게. 오늘 이렇게 제일 네모칸 침대 소재. 소재이면서 주제도 있었을 거다. 소재는 단어 중심이긴 한데 애초에 칠 때 두 번째 거.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더라. 방금 받은 순서가 있을 건데 그 순서대로 풀었으면 좋겠다. 참 많이 오네 오늘. 아유. 지금 너희들한테 워크북 줬었어.